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부동산 중개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부동산을 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냥 옆집 언니가 부동산을 이렇게 하는구나,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다 보면 본인이 부동산을 할지 말지에 대한 좀 답도 더 빨리 나오실 것 같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본인의 집을 사고 팔 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디 물어볼 데 없고 공유할 수 없는 부분 여기서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장 만든 큰 이유는 저희 직원분들을 한 분 한 분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 수시로 보시고, 제가 굳이 매번 오실 때마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습득될 수 있도록 그런 어,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날이네요. 10월 28일 토요일날 보시는 것 같던데, 아, 15년 전이 생각나네요. 모든 공인중개사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 있으시고 이제 실무로 나오시면 정말 현실이니까 지금 마음껏 즐기세요. 교수님들이 힘들다고 하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시험이 가장 쉽다고. 현장 나가면 답도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저 공부할 때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위안 아닌 위안이 됐었거든요. 설마 이거보다 더 힘들겠어? 나는 지금 힘든데 했는데 정말 현실 나오니까 그 말씀이 정답이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아, 답도 없어요. 답이 없지만 또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또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기고, 또 되게 좋은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개업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시험 잘 보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개를 하신다라면 뭐 저 언니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간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개 이야기로 소통을 해볼까 해요. 부동산을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면 경기가 확 죽어버리고, 바로 전까지 엄청 부흥하다가 확 죽어버리고, 제가 계약을 많이 써서 부동산을 차려주셨는데, 제가 차리자마자 진짜 경기가 역대 최고로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좀 많이 현실을 헤쳐나갔던 이제 그런 중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광고를 어떻게 더 잘하는지, 어떻게 사진을 더 예쁘게 찍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현장에서 답도 없는 문제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좀 접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하려는 대체적인 큰 카테고리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은 저희 직원분들 오셨을 때 실무에 가장 필요한 등본, 대장 보는 법, 뭐 보호법이 어떤 건지, 전입,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님들하고 응대를 할 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면 손님이 일단 이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가 없겠죠.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이론적으로 공부는 하지만, 음, 저희 직원분들도 현장에 와서 제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한 50%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현, 현실에서 실무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더 알고 계셔야 하고, 고객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셨을 때 이거는 이거다라고 우리가 먼저 알고서 알려드려야 더
안정적으로 저희에게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더 많이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자꾸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막 직원분들 뿌리고 뭐 이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세요 막 던지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거예요. 아, 오시는 분들한테 매번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느 분한테는 이걸 설명했는데 또 어느 분한테는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한 거야. 그럼 이분이 나중에 처음엔 몰라요. 서로 바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르다가 계약서 쓰는 시점에 갑자기 이분이 이걸 안 해. 이거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저 들은 적이 없어요. 이래버리니까 많이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아예 그냥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서로 잘 공유를 하려고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것도 교육의 하나인데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에 관한 썰을 공유를 많이 하는 거. 이게 경험치 체득이거든요.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만 중개를 하면서 답도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중개업은 10년, 20년 하신 진짜 오래되신 오래 근무를 하셨던 저희 진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보면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답도 없는 문제들을 그때그때 잘 해결을 하면서 체득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배울 게 진짜 많죠. 그래서 저도 항상 매번 놀라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할까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진 않아요. 만약에 막 같이 연달아 있는 부동산들 같이 막 소통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소통하기도 더 쉽지 않고 공인중개사들끼리 서로 아, 만나서 모임을 갖고 하는 자리가 되게 좋은데 거기서 공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 놀면서 돈 번다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물건을 공유하면서 서로 공동중개를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경험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하우가 그 와중에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 와서 보니까 그렇게 경험치를 체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 노하우들, 뭐 진행하는 과정들을 소통하는 게 되게 적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직원분들이 많은 곳을 가면 사이가 좋으면 서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소통의 시간도 갖고 서로 경험담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친목도 만들고 했지만 너무 잘 하다가 결국은 또 시간이 없어서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한 분 미팅 갔다 오면 또 한 분 미팅 나가고 막 이렇게 계속 크로스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 저기는 저렇게 중계를 했구나 저기는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편하게 듣고 보시다 보면 안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 중계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렇게 생각돼요. 저희 직원분들은 그 중계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듣고 있어도 그냥 알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정말 아, 지금 협회 회장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거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지켜주지 않는 한국 공인중개사 아세요? 실무를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다른 자격증들은 어떤 과실 비율이나 책임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어떤 과정 이런 절차 속에서 되게 많이 감면이 다 되고 되게 큰 중죄를 지어도 되게 삭감이 돼서 판결이 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만큼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넘어가거나 어떤 관공서로 넘어가면 가해자가 돼서 큰 벌금과 과태료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먹게 돼요. 정말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고객님들대로 뭐 빅데이터에 인터넷에 이런 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니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좀
장난치시려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또 관공서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고수익인 반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인식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시선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15년 전 제가 처음 땄을 때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사기꾼 같다라는 시선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회적 지위 향상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중개를 하다 보면 직원분들,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은 뭐 제가 대신 많이 싸우지만 정말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장난치시는 고객분들도 많고, 사건 사고로 이어져서 그분들이 되게 큰 손해배상도 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만약에 법무사 자격증이었거나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면 이 정도의 과실 비율이나 책임을 안 먹을 텐데 되게 안타까운 면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무슨 부동산 정책 잘못돼 놓고도 공인중개사가 조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도 다 독박을 씌우니까, 그래서 저희 협회 회장님께서 삭발투혼까지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고 이거가 안착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 지금처럼 좀 억울하게 당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당할 뻔도 했었고, 그 갭 차이를, 공인중개사의 적은 공인중개사라고들 하잖아요. 서로 어느 게 과실이고 어느 게 비과실인지를 알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렇게 장난치시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을 잘 비켜나가고 잘 해결해 나가려면 많이 아는 것이 힘인 것 같아요. 핍박받는 공인중개사 지금 현 시점에 그래서 저도 공인중개사가 참 정말 좋은 직업인데, 그리고 감히 AI나 빅데이터 같은 게 침범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전 되게 확신을 하거든요. AI나 빅데이터가 절대 공인중개사 직업을 없앨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그 주장을 나중에 한번 다른 컨텐츠로, 아니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제작을 해볼게요. 전혀 절대 저희 공인중개사 직업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사회적으로 많이 약한, 힘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소통해서 한 분이라도 조금 더 덜 힘들게 중개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뭐 부동산이 공인중개사가 사회적으로 힘들고 뭐하고 배울 게 많고 막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현실로 나오면 오히려 더 재밌고 대우받는 부분도 더 많고요. 진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재밌는 직업인 건 맞아요. 제가 처음에 너무 겁을 줬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목적으로 중개 썰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물러날게요. 제가 서울 와서 겪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있었던, 제가 일산에서 중개를 하면서도 몇 분한테 당했었어요. 당했단 말이 맞죠? 음. 아, 여기는 이때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운영할 때가 아니고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저희 동료분 한 분이 막 다 조율됐어요, 막 계약 스네 만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울든 말든 힘들어하면서 계약 깨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다 됐는데 왜 안 돼? 누가 안 한대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안 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임차인이 왜 안 해? 자기 원하는 조건 다 해줬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안 한다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중개였는데 임대인 쪽에서, 임대인 쪽 부동산 사장님께서
엄청난 막강한 그 임대인한테 신뢰를 가지고 계셨던 건지 되게 좀 텃세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계약을 쓰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저런 부분 해줄 수 있느냐 이 과정에서 무슨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십몇 년 동안 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 동료분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동료분은 그 얘기만 듣고, 아 이분 오래 하셨으니까, 또 이분도 경험이 얼마 없었고 중개 보조원으로 바로 일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고객님한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고객분들이 일반 중개 보조원분들이나 중개사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거의 부동산은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더 공부를 하세요. 내가 만약 전세를 구한다, 임대를 구한다,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고객님이 저희 중개보조원 동료분의 말씀을 듣고 완전 놀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좀 배신감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내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회수해요? 보증금 어떻게 회수해요? 이렇게 불안한 걸 내가 어떻게 계약을 해요? 이런 식으로 화가 나셨던 거죠. 왜냐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중개사가 가운데서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이러니까 나중에 회수할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필요한 서류, 중개법상으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서류 다 요청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직원분께서, 동료분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시점이었고, 그 당시는 이제 물어볼 때가 별로 없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완전 놀랬죠. 아니 어떻게 이거를 먼저 안 잡아줘? 어떻게 이거를 이대로 진행을 하라고 해? 하면서 화나셔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난리치신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다 해놨는데 진짜 계약 하나 체결하려면 몇 번을 미팅을 하고 나의 기름값이 얼만큼 들어가고 또 그분이 오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고 또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된 거를 날리는 건 정말 너무 아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제가,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판이 짜질 것 같아. 저는 항상 판을 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럼 이렇게 보자 하고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과장님 이거 저쪽 사장님한테는 이거 서류 요청하시고요. 또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분한테는 이거 서류는 꼭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꼭 요청해서 잘 진행할 테니까 안심을 좀 시키는 연락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먼저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만 준비해 주시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이 처음에 주장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동산 10년 이상 했다고, 응? 내 말대로 하면 되는데 너처럼 어린애가 뭘 안다고 나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드냐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멘탈이 좀 흔들리죠. 힘들어지죠. 일하시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동료분한테 전화 넘겨달라 해서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개업법상 이러이러한 서류 꼭 필요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사장님을 뵙고 진행을 했었더라면 사장님을 믿고 그냥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건 아니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고, 사장님이 너무 잘 진행해 주신 것까지 지금 너무 감사했다 이러면서 이제 좋은 표현으로 잘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듣다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 이게 필요할 것도 같고, 쟤는 나를 모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좀 수긍을 해주셨는데, 수긍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사장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 자격증 있긴 해? 이러면서 당신 대체 몇 개야? 몇 개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막 이러면서 정말 정말 불같이 화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좀 놀랬죠.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많이 연장자시긴 하셔도 그래도
일을 할 때는 동등한 입장인 건데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시지? 직원하고 상하 관계도 아닌데 좀 놀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사장님이 나 16기야. 공인중개사 16기야. 내가 10년 이상 했는데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하면서 화를 계속 내시는 거예요. 16기? 난 14기인데 내가 이겼네. 하고 이제 제가 사장님 저는 14회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완전 정적이 확 흐르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그대로 이행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계약을 쓰러 가서 이제 다 해결이 됐고 진짜 불안해 하시던 우리 임차인분한테도 다 설명을 드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서류 다 준비했고 이렇게 다 진행됐다. 그 과정에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께서 조금 본인의 신뢰도를 너무 높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죄송하다. 잘 설득시켜서 되게 좋은 계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장님도 이제 친해진 거죠. 왜냐면 기수로 사장님 입장에선 좀 누르시려고 얘기를 꺼내는데 이제 제가 이기 선배니까 아이고 이때 저에게 어린 나이에 공인중개사 따라고 했던 저희 옆집 아저씨가 되게 감사해지더라고요. 저희 옆집 아저씨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니 근데 14기든 16기든 사장님 그게 왜 거기서 언급이 됐을까요?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겪긴 했지만 그때는 기수를 논하진 않았어요. 근데 꼭 어, 예전에도 일할 때도 굳이 뭐 옆에 부동산이다 무슨 부동산이다 이제 탐방하러 한 번씩 오시거든요. 부동산 많은 곳에 오픈을 하면 탐방하러 오셔서 자격증부터 보시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얘가 몇 기인지를 알아야 얘가 얼만큼 일을 했는지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한다 이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저한테 요즘에 젊은이들이 돈을 잘 버니까 쉽게 버니까 밑도 끝도 모르고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쉽게 돈 버는 것도 싫었고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못 말한 거에 본인이 이제 좀 잘못될까봐도 더 놀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경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격증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정석으로 일하고 얼만큼 경험치가 중요한지가 이 일에서 큰 걸 좌우한다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14기인 저를 만나서 이게 체면이 안 서게 끝났지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우려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걸 더 먼저 챙겨서 절차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일도 저희 동료분께서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해서 좀 손님께서 좀 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운아닌 운같이 좋은 답이라 할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잘 넘어갔던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최근에 딴 자격증이었다면 25기, 26기였다면 이분이 좀 더 제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얘기만을 요청을 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되게 무슨 고향 친구 만난 것처럼 되게 사이좋게 얘기하고 되게 좋은 관계로 나중에 우리 중개 되게 많이 같이 하자고 이러면서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썰에서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고객님들이 지식 수준이 진짜 높아요. 제가 처음에 땄을 때보다 훨씬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고 제가 배워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을 정도로 전문가 분들이세요. 진짜 반 이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오셨을 때 제가 중개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제일 먼저 챙기고 끌어주셔야 좋은 계약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번 제가 앞으로 계속 준비하는 컨텐츠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